미국 행정부는 주요 안보의 이 목표 그리고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전략의 큰 방향성을 제시하는 국가 안보 전략 NSS를 발표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공개한 NSS는 이 전임 조 바이든 트럼프 1기 때 발표한 그 NSS와 달리 한반도 비핵화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 때 NSS는 2022년에 발표됐는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가시적인 진전을 만들기 위해 북한과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동시에 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WMD와 미사일 위협에 맞서 확장 억제도 강화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는 북한을 16번이나 언급했는데 이번엔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7년에 내놓은 NSS는 압도적인 힘으로 북한의 침략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으며 한반도 비핵화 강제 수단을 향상할 것이라고 밝혀 북한 비핵화를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북한은 중국, 러시아, 이란과 함께 주요 안보 위협으로 늘 거론돼 왔다는 점에서 트럼프 2기 때 북한에 대한 언급이 NSS에서 아예 사라진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를 들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우선순위가 그만큼 낮아진 게 아니냐는 관측부터 북미 대화 재개에 대비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외교적 유연성이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NSS에서 한반도 비핵화뿐만 아니라 이전 행정부들이 꾸준하게 목표로 언급해왔던 핵 비확산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라진 것도 눈길을 끕니다. 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미국의 대북 정책 목표란 입장만은 확인해 왔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13일 발표했던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명시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대화를 염두에 두고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해왔던 만큼 이번 NSS에서 포착된 기류 변화가 심상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I think they are sort of a nuclear power. I mean, I know how many weapons they have. I know everything about them. And I've had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Kim Jong un. When you say they have to be recognized as a nuclear power, well, they got a lot of nuclear weapons, I'll say that. 중국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신시대 중국의 군비 통제, 군축, 비확산이란 제목의 백서에서 그런 표현이 나왔는데요.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문구가 아예 생략됐다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한 겁니다. 지난 2005년 9월에 발표한 백서에 있던 관련 국가들이 한반도 등에서 비핵지대를 설립한다는 주장을 지지한다는 문구가 사라졌는데 다른 중국의 성명과 정책 문서에서도 이런 한반도 비핵화 언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서울에서 내놓은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의 경우에 이전 정상회의에 거의 매번 포함됐던 한반도 비핵화가 목표라는 표현이 아예 담기지 않았는데 이는 중국이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에서 2019년 5차례 회담했을 때는 들어갔던 비핵화 언급이 지난 9월 만남에서는 빠졌습니다. 이를 두고 중국이 미국과 협력보다는 전략적인 이 경쟁을 우선시함에 따라 북핵 불용 입장을 바꿔 북한을 핵무장 국가로 암묵적으로 용인해 미국을 견제하려는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북 제재라는 구조적인 제약은 여전하지만 한국 정부로서는 남북 대화 혹은 남북 협력 추진이나 북미 간 대화 중재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금보다는 외교적인 운신의 폭이 넓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